세계 명품을 대표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 루이비통. 2014년부터 루이비통을 맡고 있는 디렉터 니콜라 제스키에르는 탁월한 감각과 끈질긴 근성으로 어린 나이인 15세부터 패션계에 뛰어들었고 변화무쌍한 패션계에서 지금까지 버텨낸 사람입니다. 그는 한국 배우 배두나와 절친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영화 괴물을 보고 배두나의 팬이 된 제스키에르가 먼저 배두나에게 연락을 했고 배두나는 2016년 한국인 최초로 루이비통의 전속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후 에릭 나티고 감독에게 배두나 배우를 소개시켜줬고 영화 아이엠이어에 출연할 때도 제스키에르가 직접 이 영화를 위해 제작해준 의상을 입고 등장합니다. 비즈니스로 만난 두 사람은 절친이 되어 현재는 함께 휴가도 다닐 정도라고 하는데요. 2016년 9월에는 배두나와 함께 보그의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죠. 이렇게 그는 자신이 선택한 모델인 한국 배우와의 우정을 아직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패션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뛰어난 디자이너이자 디렉터로 불리는 니콜라 제스키에르가 유독 한국에서만 게세키에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그는 유능하지만 변덕이 심하기로 유명합니다. 아무리 전속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델은 쇼 하루 전날 교체해버리기도 하고 반대로 자신의 마음에 드는 모델이라면 루이비통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모델이라고 패션계의 비판을 듣더라도 꿋꿋하게 기용합니다. 그런 제스키에르가 열렬히 아끼던 아시아 모델이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계 호주 모델 페르난다 리입니다. 페르난다 리는 중국계 모델이지만 일본 게임 캐릭터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핑크색 머리와 일본 만화 스타일의 패션 스타일로 유명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2015에서 16년도 루이비통 캠페인 메인 모델, 패션쇼 오프닝 모델 등 루이비통 독점 계약 모델로서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제스키에르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제스키에르는 페르난다 리를 메인 모델로 기용해 패션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오프닝과 클로징 모델로 세워쇼의 시작과 끝을 맡겼습니다. 페르난다 리는 제스키에르에게 아시안 최고의 모델이 아니라 전 세계 모델 중 최애 모델로 많은 지원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 루이비통의 팬들은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루이비통의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는 페르난다 리가 메인 모델이라는 것에 비난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제스키에르는 고객들의 요구도 무시한 채 페르난다 리를 2년간 총애하며 파격적인 대우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루이비통에는 한국인 모델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해외 무대에 데뷔해 이제 막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모델 최소라였습니다. 페르난다 리와 같은 아시아계 모델이었지만 얼굴도 스타일도 완전히 달랐죠. 최소라 역시 2015년 제스키에르에 의해 루이비통 크루즈쇼로 해외에 데뷔할 수 있었고 루이비통과 월드와이드 독점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독점은 한 브랜드가 모델에게 다른 브랜드 런웨이에 나가지 않도록 계약하는 것입니다. 최소라는 뉴욕, 런던, 밀라노, 파리 4대 패션위크에서 오직 루이비통 무대만 서는 것으로 계약했죠. 디자이너나 브랜드가 모델을 보통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상 독점 계약을 하지 않는 관례를 볼 때 최소라의 루이비통 독점은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신인 모델의 경우 여러 무대에 서며 얼굴을 알리는 것이 중요했지만 다른 브랜드도 아니고 루이비통과의 독점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모델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파리 패션위크 하루 전날 저녁에 최소라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제스키에르가 최소라에게 살이 쪘다면서 런웨이에 서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몸무게가 늘지 않았지만 그저 부어 보인다는 이유에서였죠. 루이비통과의 독점 계약만 아니었다면 다른 수많은 유명 브랜드 패션쇼에 설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런웨이에 한 번도 서지 못하고 한 시즌을 통째로 날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역시나 루이비통은 일본풍의 느낌을 내는 페르난다 리를 메인 모델로 세웠습니다. 최소라는 억울했지만 제대로 된 항의도 하지 못한 채 물러서야 했습니다. 거절당한 신인 모델들은 실망한 나머지 모든 걸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을 텐데요. 그녀는 루이비통에게 도끼를 품게 됩니다. 평소 키 179cm에 52kg 마른 체형이었던 최소라는 독하게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요.
몸무게를 45kg까지 빼며 극한의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녀는 원래 대식가 집안에서 태어나 고기를 한없이 먹으며 맵고 짜고 단 걸 좋아합니다. 최소라의 가족들은 1인 1닭, 1인 1피자는 물론 라면을 먹을 때도 1인이 한 봉지를 먹는 것이 아니라 5개 번들 포장을 한 봉지로 치고 거기에 밥까지 말아 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 그녀가 굶고 또 굶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얼굴이 부어 보여 스스로 기회를 날렸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미친 듯이 살을 뺐다고 합니다. 심지어 2016년 패션위크가 시작되기 전부터 5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마시며 버티는데요. 자신을 그렇게 내친 어깨를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굶은 그녀는 하루에 10번씩 쓰러지며 면역력은 바닥을 쳐몸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렇게 뼈만 남은 그녀가 런웨이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동그랗게 툭 튀어나온 어깨뼈가 흔들렸고 그녀의 가녀린 몸은 바람에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당시 그녀의 사진을 보면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말라있는데요. 특유의 싸늘한 표정과 너무나도 마른 몸으로 루이비통 브랜드를 완벽하게 표현한 최소라를 본 제스키에르는 그토록 애정하던 페르난다 리를 버리고 그 자리에 최소라를 올립니다. 다시 최소라를 독점 모델로 계약해 본격 루이비통 메인 모델로 만든 것이죠. 비틀비틀 걷는 서양 모델들을 다 쳐부수러 나온 것처럼 씩씩하게 걷는 최소라의 워킹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깡마는 최소라가 걸어 나오자 이후 2018년까지 5시즌 동안이나 제스키에르는 그녀를 최애 모델로 꼽았는데요. 루이비통 측에서는 계속해서 독점 계약을 연장하고 싶었지만 최소라는 이를 거절합니다.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적었는데요. 그녀는 179cm에 47kg 키와 몸무게를 공개하면서 그녀가 루이비통에서 버티기 위해 한 달간 차와 물만 마시면서 살 뿐만 아니라 건강도 잃었다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져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건조해졌으며 입안 곳곳이 헐었습니다. 누가 몸을 스치기만 해도 사포로 긁는 것처럼 아플 정도로 너무 예민해졌습니다. 쇼가 다 끝난 뒤에 음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는데 몸이 다 망가져 회복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식습관을 되찾고 건강을 되찾는 데까지 2년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비정상적인 몸을 추구하는 패션 산업의 단면을 보여주기 위해 용감하게 글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글은 저처럼 살을 빼지 마세요로 끝을 맺습니다. 루이비통과의 독점이 풀리고 패션계에서 조용히 사라진 페르난다 리와는 달리 2019년 최소라는 프라다, 에르메스, 펜디, 베르사체, 페라가모 등 한 해 동안 총 89개의 컬렉션에 올라 전 세계 패션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모델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처럼 전 세계에서 그 이름을 빛냈습니다. 런웨이뿐 아니라 캠페인, 화보, 잡지 등 톱 모델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녀는 지난해 이콥의 사진작가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루이비통, 버버리, 프라다 세 브랜드에서 모두 웨딩드레스를 주겠다며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프라다 디자이너인 미우치아 프라다가 직접 그녀를 위해 디자인한 웨딩드레스를 입었죠.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줄 알았던 2019년을 지나 2020년에도 2021년에도 최소라는 엄청나게 도약하며 성장 중입니다. 모델 랭킹 사이트 모델스닷컴이 선정한 최고의 모델에 선정되기도 했죠. 그리고 더 이상 순위가 무의미할 정도로 업계에서 큰 커리어를 쌓았다는 상징인 모델스닷컴의 인더스트리 아이콘으로 한국인 최초로 선정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자리에 선 포종 모델 최소라, 그녀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